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K테니스를 말하다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네. 초 특급 게스트.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동호인들께서 그 존재를 알고 있지만 뭔지는 정확히 몰랐던 내용. 카토 생체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실 초 특급 게스트님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일명 KATO 카토에서 무려 전무이사님을 맡고 계시는 전두문 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문 이사님. 저희가 오랫동안 섭외에 공을 들였는데 네네. 이렇게 저희가 오랜 시간 끝에 뵙게 되네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이제 신비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됐네요. 네. 저도 뭐 동호인 출신이고 뭐 흔히 하면 동출이라고 그러죠. 동아리 출신이고 저 87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력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40년 돼가는 동호인 테니스를 좋아서 시작을 해서 입문해서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토라는 자체에 이제 쉽게 가지고 직업으로서 월급을 받는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저희 카토 회장님부터 전 이사분들이 다 이제 비상임 소위 해가지고 이제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도 지금 무보수 봉사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이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앞서서 카토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요즘 뭐 우리 MZ 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그래서 소위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전국 시합을 나오면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그 성적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랭킹 포인트 점수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1년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소위가 리그가 되겠죠. 그걸 얻은 이제 취득한 점수를 가지고 당신은 전국에서 동호인 랭킹 몇이다. 이런 어떤 포인트를 드리는 그런 어떤 랭킹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대회를 하나 치르고 오는 게 아니고 연간 보통 저희 시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1월 말 2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1년에 약 한 50개의 대회를 치러서 거기에 출전하시는 선수분, 동호인 선수분들이 랭킹 포인트를 얻게 되고 그걸 이제 연말에 그 랭킹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1년의 어떤 연간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랭킹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또 말씀드리자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ATP 투어라고 보시면 쉽지 않을까. 동호인의 ATP 투어 약간 요런 느낌이다. 1년에 쭉 시즌대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회마다 또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하셨지만 이제 그랜드슬램, 그다음에 또 뭐 마스터즈 1000 시리즈, 500 시리즈 있듯이 저희는 이제 랭킹 이제 3그룹부터 이제 MA 그룹까지 등급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랭킹 포인트가 따로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랭킹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포인트에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기가 진짜 정말 잘 잡혀 있는.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카토, 카타 생체의 동호인 랭킹 시스템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체계화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이 동호인 랭킹 제도를 해외에도 수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호인 랭킹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게 약간 의문이에요. 동호인에게 랭킹이 왜 필요한가? 선수가 아닌데. 그래서 왜 이 단체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일단은 랭킹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출발이 어떠냐면은 보통 우리가 하면은 절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호인분들이 내가 테니스를 배워서 내 주변 사람하고 즐겁게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테니스를 활성화하는데 기본 출발이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포츠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항상 어떤 승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상대방하고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경쟁 구도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체계화 시켜서 단순히 지역이 아니고 이제 전국으로 대상으로
넓혔던 게 이제 전국 대회고 그걸 이제 포인트화 시키는 게 이제 랭킹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토에 참여하시는 동호인들의 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저희가 작년에 42개 대회를 1년에 했습니다. 예, 했었는데 그때 참여 인원이 물론 이제 중복 참여도 되겠습니다는 보통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출전 선수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복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싶지만 아시겠지만은 이 코트장의 한계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1년에 4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고요. 네. 네, 올해는 지금 현재 51개 대회. 올해는 51개 대회요. 네, 네. 그러면은 9개 정도 대회가 더 네,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한 4, 50개 대회를 1년에 개최한다는 건데 네, 네. 그럼 1년이 52주라고 한다면 거의 매주 동호인 대회가 열린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혹한기 혹석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한 개 대회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뭐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뭐 크로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2개, 3개 대회가 같이 열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명절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풀로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를 네,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카토에서 직접 대회를 여는 거는 아닌 건가요? 이제 크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랭킹 단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플랫폼입니다. 랭킹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해가지고 카토와 대회를 치르고 싶어하는 대회 측에서 저희와 이제 흔히 하면 우리 가맹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 테니스 협회에서 우리 전국 대회를 할 건데 카토와 같이 하고 싶어. 카토 랭킹으로 하고 싶어. 예, 그렇게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맞춰서 하고, 물론 이제 그 대회 외에 제 카토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영적으로. 네네네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폰서 대회라고 하죠. 예, 카토 회장배나 아니면 스폰서 대회.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4-5개 정도는 예, 그렇게 해서 주최 주관 대회를 하고, 나머지 약 40여 개의 대회는 이제 전국 시 군구에 있는 이제 테니스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개인이나 클럽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회. 예,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전국 대회를 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토의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신에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전국 대회를 치르려면은 보통 이제 한 개 부서에 보통 못해도 한 150팀에서 뭐 한 200팀 가까이 부서, 특히 요즘 핫한 저 개나리하고 저희는 이제 챌린저라고 그럽니다. 네네, 챌린저 부서가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되다 보니까 대회 측에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코트를 확보할 수 있느냐 부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은 개나리 챌린저만 대회를 치를 수 없느냐. 두 부서만. 네. 왜죠?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팀 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회를 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적자 날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국화부와 마스터부 같은 경우는 빈 자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꽉 차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마스터부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6방 6방으로 이제 지긴 했는데 네. 아니 나가보고 싶으니까 네, 네, 예. 네, 네. 한번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회를 주최하시는 이제 운영하시는 데 입장에서는 혹시 이걸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혹시 소외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까? 예, 이런 고민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하면 이제 안전하게 대회를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2개 정도 대회를 2개 부서 정도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데가 많은데 반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랭킹 단체다 보니 특정 부서뿐만 아니고 다수의 부서들이 시켜가지고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부서별로의 어떤 이제 발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 3개 부서를 운영을 해야만 승인을 해줍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팀 수가 좀 적더라도 1개 부서 정도는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돼야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회 많이 두드리지만은 그 조건에 개최 요건에 맞지 않아서 대회를 못 치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1년에 이렇게 4, 50개 대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은 네. 좋게 말하면 체계화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고루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 고인물처럼. 네, 네. 그래서 항상 변화를 꾀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를 꾀하면서 대회를 운영을 하나요? 그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개나리 국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카토 부서로 보면 이제 챌린저, 마스터저, 베테랑부 이 부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랭킹 단체를 출발하고 나서 약간의 부서 조정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이제 카토가 태동이 되었는데 올해가 이제 20년째가 됩니다. 20년 동안 크게 대동소이하게 변함이 없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테니스 대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쉽게 해가지고 테니스 시합 출전 경력만 20년이 다 되신 분들이겠죠. 그죠, 네네네. 그 앞에 이제 대회 출전하기 전에 또 입문하는 과정까지 하면 또 몇 년간의 또 구력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저 포함해서 이제는 이제 소위 해가지고 50대 중후반 60대로 가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항상 테니스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MZ 세대에 이제 소위 해가지고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끌고 가실 뭐 테린이라고도 하고 저희 카토에서는 퓨처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년 뒤면은 이제 주류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랭킹 부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시범 부스로서 남자 여자 퓨처스 대회를 이제 일부 대회에서 이제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 이제 부서에서 이제 페어 요강을 조금 변경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정기총회나 이사회 때 이제 그 페어 규정과 관련된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퓨처스 리그나 이런 게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니스가 이제 붐이기 이제 직전까지만 해도 그냥 개나리 국화, 뭐 신인부, 오픈부, 뭐 챌린저스부, 마스터즈부 그런 부서들만 이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테니스 판이 확 커지고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인구 유입이 젊은층 인구 유입이 확 늘면서 그런 퓨처스부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서 좀 약간 이거 약간 고인물 아니야. 이거 장벽을 좀 허물 수 있어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퓨처스 리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나요? 기대했던? 일단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퓨처스라는 건 지금 흔히들 하면 테리니 부서인데 테리니 부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랭킹 단체보다는 사실은 소규모 대회로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문하는 과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를 놓으면 사실 실력 편차가 좀 납니다. 입문자부터 또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 출전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소위 트레이닝 대회는 보통 보면 이제 구력을 세분화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구력에 비슷한 실력자의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흥미가 있고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나누더라도 결국은 구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면 우리 동남아라고 그러죠. 동네에 남아서 운동하시는 분 또는 오마이갓. 저 진짜로. 오늘 하나 또 배워갑니다. 동남아. 또는 내 실력이 진짜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될지 이제 큰 물에서 놀아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대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제 퓨처스에 출전하신 분들이 정식 랭킹 부스로 오셔야 되는 그 어떤 이제 사다리로서 이제 퓨처스를 이제 지금 시범 경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퓨처스가 뭐 전 대회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일부 대회들만 이렇게 있겠네요. 네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몇 개 주최하는 대회책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정규 부서 랭킹 부서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하면 지도자부라든지 혼합복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퓨처스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회책에서 우리 전국 대회 할 때 이 부서 넣어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퓨처스 분은 기준이 뭐예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일단 구력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NTRP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테니스 대회를 치르시는 분들이 했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다 적용을 시켜봤는데 NTRP는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어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제 구력으로만 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지금 일단은 구력 3년 미만만 봅니다. 예, 그 이후에 되면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전국대 나와서 전국대 한번 체험을 해봐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지금 이제 뭐 테니스 대회처럼 뭐 이렇게 단계를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구력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되게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말이 많은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스포츠라는 건 경쟁이에요. 근데 저하고 우리 찬드르님하고 운동 감각이나 신경이 틀리잖아요. 근데 같이 입문해서. 근데 오히려 제가 더 빨리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입문한 시기가 같으면은 그 다음 분은 개인차거든요.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라는 거는 출발점이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노력했느냐, 그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좋았느냐 여기 따라서 실력 차가 나는 거지. 그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좀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개나리나 국화는 그런 구력 제한이 사실 없잖아요. 네네. 이제 국화의 기준은 개나리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만 이제 네네. 출전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퓨처스는 3년 미만인 네네. 거고,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게 속였다. 저 사람 구력 속였다. 이런 신고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그 퓨처스뿐만 아니고 개나리나 챌린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 출전하신 선수분들이 다 개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회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회 끝나면은 거의 90% 이상은 제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대회 전에 제보가 될 경우도 있고, 그다음 대회 중간에 혹은 대회 끝나고 제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의 어떤 제보로 인해서 이제 밝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무슨 선거 같은 거 하면은 투표를 하면서 당선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꽃도 받고 하잖아요. 재검표를 하잖아요. 그 재검표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우승을 해도 우승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보통 그런 대회를 이제 주최하거나 이제 주관하는데 드는 비용 같은 게 사실 좀 궁금한데. 그래요. 예. 일단 그 전에 저희 카토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조금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카토라는 단체는 2006년도에 이제 태동이 되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네, 사단법인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첫째는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카토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비용 처리가 돼요.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상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이 테니스 발전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토로 하는 유소년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 즉 재반적인 사업 행위죠. 예,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저희도 저도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많이 봅니다만은 이걸 뭐 저 사업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뭐 한다라고 이제 간혹 이제 글을 올라올 때 좀 저희 단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 아픈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가맹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자체의 시군협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든 혹은 클럽이든 여기서는
카토 랭킹 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안내를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가맹비라고 그러죠. 저희는 연회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카토는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예, 개인 회원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카토 시합을 출전하시는 동호인들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시합에 출전하면 다 자연스럽게 개인 회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회원들은 회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회를 출전하시면서 참가비를 내시잖아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회비를 걷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단체 회원 결국은 대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아시겠지만은 회원 가입도 하셔야 되고 본인 인증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참가 접수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선 대진표도 되고 그다음에 또 본선 대진표도 되고 결과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직원도 이제 거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등등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수고비 이런 개념에서 이제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등급마다 조금 틀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 최하 그룹이 3그룹입니다. 3그룹, 2그룹, 1그룹, A그룹, 그다음에 MA그룹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3그룹이 최저가 이제 50만 원이 이제 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카토가 받는 거는 이제 그거밖에 없고 예, 그걸 통해서 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이제 대회 운영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회 등급이라는 3그룹, 뭐 2그룹, 1그룹, 네네. S그룹, MA그룹 이거는 네네. 회비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회비는 그 등급이 결정되면서 이제 회비가 바뀌는 거고. 근데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고 등급이 MA 그룹인데 회비가 7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50, 60, 7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이제 수고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등급은 어떻게 나냐면은 이제 대회에 어떤 참가하시는 팀 수라든지, 그다음에 개최 부서, 그리고 개최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대회를 얼마만큼 잘 매끄럽게 하는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을 저희 이제 파견되어 있는 감독관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올라오죠, 보고서가.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연말에 이제 대회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이 대회는 잘하고 호응도가 좋으니 승급을 시키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정이 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평가 지표도 있고 네. 이런 평가 시스템도 있는 네네. 거였네요. 네네. 그냥 참가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3그룹인지 2그룹인지 1그룹인지 전혀 모르고 사실 네네. 뭐 어떤 식의 뭐 리뷰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네. 굉장히 클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랭킹 포인트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쉽게 가지고 높은 등급에 출전해서 얻는 점수가 낮은 등급의 대회 출전에 얻는 등급보다 당연히 같은 32강이라도 점수가 틀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 50여 개 대회를 출전해서 본인이 그 부서에서 성적을 거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50개에서 다 거뒀는데 얘도 100점이야. 근데 저 사람은 다는 아니야. 근데 등급 높은 것만 나가서 성적을 잘 거둬서 저 사람은 200점이야.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ITF라든지 ATP, WTA에 있는 그런 어떤 레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들의 어떤 랭킹 포인트 체계를 어떻게 보면 차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제 대회를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카토는 2006년에 태동한 단체다라고 해주셨는데 카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카타라는 단체랑 카토라는 단체랑 뭐가 달라?라는 생각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카타가 사실 뿌리 같아요. 예, 처음에 우리나라의 랭킹 단체 출발은 사실은 카타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동호인 랭킹 제도를 가지고 랭킹 단체 출발한 게 카타였어요. 했는데 이제
한 2년간의 그 세월 사이에 그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시각차가 발생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는 뭐냐면은 동호인 랭킹제인데 동호인이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동호인을 보느냐.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카타는 순수 동호인이 동호인이다. 네, 그런데 카토는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은퇴를 하면 순간에 그 사람들은 동호인이다. 네, 그게 국제 테니스 연맹의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유명한 이제 뭐 얼마 전에 은퇴했지만 페더러도 네. 그죠? 지금은 현역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 은퇴 선수잖아요. 그쵸. 네네네. 네, 그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마추어 대회를 출전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아마추어 대회가 뭐냐면은 ITF에 가면은 마스터즈라고 또 리그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이제 그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완주를 해서 했던 게 있죠. 네네네. 40세 이상 뭐 네네네. 이런 거, 네.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하신 선수 출신이거나 동호인들이 나가는 대회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면은 테니스 룰 중에서 로컬 룰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정규 룰이 있고 이 특정 지역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추가되는 어떤 예외적인 룰인데 동호인을 보는 시각이 카타는 출발이 뭐냐면은 선수 출신은 안 돼. 오로지 순수하게 동호인들만 아마추어들만 나와야 돼. 이 개념이었고 카토는 무슨 소리냐? 그 ITF에서도 은퇴한 사람 선수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이가 해당되면은 아마추어 대회 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견 차이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나머지 이제 뭐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단체를 욕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크게는 그 시각 차이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네. 그런 시각 차이가 생기면서 네. 그러면은 완전 순수 동호인들만 나오는 테니스 대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선수 출신도 출전할 수 있는 대회 네, 이렇게 네. 구분이 되면서 네. 그 각각의 단체 운영을 하게 됐다라는 건 거죠. 그럼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결론은 지금 카타도 선수 출신이 몇 세 이상 되면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규정이 되게 그렇죠. 복잡하게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초등 선출은 어디까지, 네. 네. 몇 년, 누구랑 같이는 괜찮고 뭐 중등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하면서 단순해진 것 같아요. 뭐랄까 카타나 카토라는 두 단체가 생긴 건 되게 복잡한데 그냥 넓게 보면은 그냥 은퇴하면 모두가 동호인 네. 이렇게 된 네. 이제 단순해진. 네. 그래서 좀 한편으로 동호인 입장에서는 다른 단체의 다양한 대회를 출전할 수 있어가지고 흥미롭긴 하겠지만 또 반면으로는 그 랭킹이 또 합쳐지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단체라는 개념이 어떤 이제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구성원들 간의 어떤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 소통이 중요한데 안에서도 사실은 이견 차이가 있는데 밖에 있는 단체와의 어떤 그 합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단체 중에서 이제 생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KTA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국민생활체육연합회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별도로 있었던 거죠. 동호인. 그래서 거기서도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했지만은 그게 그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 국가 정책적으로 통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테니스협회가 과거에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체육과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이 형태로 바뀌면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테니스의 큰 단체가 대한테니스협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역대 테니스 협회장님들께서 사실은 이 동호인 세계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원홍 협회장, 그 대한테니스 회장님, 가경훈 대한테니스 협회 전 회장님, 그 다음에 정희균 대한테니스 협회 전 회장님,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주원홍 대한테니스 협회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이 생체 카토 카타를 대한테니스 협회 안에 두시려고 세계 단체를 모아서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 동호인 연맹, 그다음에 동호인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대한테니스 협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세계 단체 모여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랭킹도 공유하고 이렇게 등등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 개 단체가 여기서 뭐 어떤 단체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개 단체는 나 거기 못 들어가. 두 개 단체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제일 큰 어떤 어른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개별적으로 하지만은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두 개 단체는 규정도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적으로 가고 있고 네네. 특정 단체는 이제 나는 그거 아니더라도 괜찮아 이런 개념에서 이제 한 3번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따로 놓은 거죠. 네. 역시 통합이 어려워요. 네. 통합이 어렵고 다 네. 이견을 좁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 그냥 되게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테니스판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좁잖아요, 네. 사실. 그런 단체 간의 경쟁이라는 게 네. 있는 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단체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경쟁이 발전적인 경쟁은 정말로 권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 우리 솔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테니스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테니스판이라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만은 이게 테니스 산업이 돼야 돼요.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안에서 생업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체계와 직업과 군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단위가 틀리죠. 네. 네. 보통 뭐 몇 조 이런 단위가 되잖아요. 근데 판 이러면은 소위 해가지고 뭐 몇천, 몇백, 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약간 동네 같은 네, 느낌이 네, 네. 돼버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동아리 출신이고 이 동호인 테니스를 좀 있으면 이제 뭐 사자로 갈 때가 됐는데 그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보고 했겠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우리 한국 동호인 테니스계에는 호주 오픈에서 기아가 1년에 180억이라는 후원을 하는 그런 큰 후원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이제 US 오픈이라든지 윈블던이라든지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는 보통 대회를 치르면은 거기 매출이 보통 3천에서 4천억이 발생을 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뭐 아시겠지만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음료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는 돈이 또 한 3, 4천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개 큰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7천에서 8천억이라는 어떤 산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그랜드 슬림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흔히들 하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니스는 제대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뭐 WTA 같은 경우는 이제 500 시리즈 코리아 오픈을 하고 서울 오픈은 250을 하지만은 우리가 왜 500 시리즈, 1000 시리즈를 못 할까? 결국은 시장이 적은 거거든요. 그 시장을 키우려면 산업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우리 흔히 얘기하면 삼성, 현대 다 들어올 수 있죠. 기아, 그죠? 근데 못 들어오잖아요. 네. 왜 절실하게 느꼈냐면 제가 카토 전무이사를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전무이사를 맡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감독관 팀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무이사를 맡다 보니까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대비로 연회비를 받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사무실 운영도 그렇고 직원 급여도 주고 하려면 빠듯해요. 빠듯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이제 꾸려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제 스폰서를 구하는 방법이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조금 호기롭게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을 몇 군데를 좀 문을 2대를 봤었습니다. 네. 홍보실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찾아봤더니
그분들은 테니스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중에 없는 거죠. 단지 호주 오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아가 몇 년간 계속 해왔던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흐리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카드에서 이제 슈퍼 매치 해가지고 해외 유명한 이제 스타들 와서 우리 잠실에서 경기하는 이런 정도 이벤트성 외에는 테니스 관련돼서는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굳이 여기에다가 뭐 후원을 해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그분들이 더 알고 이게 여기 하니까 뭐 홍보 효과가 있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위 판을 더 크게 더 넓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대 영상도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려보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 뭐 18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테니스 산업 그리고 네네. 테니스 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뭐 대단히 엄청 뭐 기아 같은 스폰서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나은행 아니면 뭐 라코스테 뭐 그리고 뭐 TVN 방송국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큰 동호인 대회도 열리고 이런 네네. 식으로 조금 더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네.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산업화의 어떤 초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회사들이 후원을 하려고 참여하는 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마케팅이든 홍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니스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위가 이게 테니스가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투자를 합니다. 기업은 절대 어떤 자선 사업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인풋이 있었을 때 아웃풋이 그만큼 더 기대 효과가 있어야만이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증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하나증권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 메인 스폰서예요. 또 거기에 연간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후원을 해서 KT의 대한테니스협회 전 대회에 메인 스폰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또 특정 앱에서 또 후원을 해서 또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거기는 후원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말씀드렸더니 이게 이제 점점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된다. 네. 그건 가장 기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인프라가 가장 크게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논란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약 전쟁이죠. 네. 결국은 아무리 크질래도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산하건데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 동호인 수가 약 90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뭐 물론 지역별로 또 지방 가면 또 코트가 노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모여 있는 뭐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더라도 지금 다 예약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수용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떠나겠죠. 지금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코로나 때 그렇게 많아졌던 이제 골린이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골린이들이 결국은 이제 테린이로 넘어간 과정이었고 그 테린이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한 전국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의 테니스 동호인 시장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 4천억 정도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테린이들이 유입되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0만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2, 30만 정도의 동호인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대회들도 많아졌고. 근데 이 인원들이 매번 대회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또 동네에서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시설에서 운동을 모임을 하든 그죠? 약속을 잡아서 뭐 테니스 친구 찾기를 해서 하든 이렇게 공을 쳐야 되는데 운동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죠, 그죠? 네. 자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거는 코트 잡기 힘들어서
그렇죠. 떠나게 라켓을 놓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뭐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 좋아하시는 동호인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인프라를 늘리는 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집중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이 이제 저는 좀 커지고 확장이 되고 있다가 잠깐 주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보다는 이렇게 확 성장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니스 타운이나 이런 어플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카톡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저희가 이제 유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세계 단체는 대부분 다 기존의 저기 웹 기반이잖아요. 홈페이지들이. 네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내 손 안에 모바일 앱 기반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앱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다양해지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테니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저희도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앱을 이용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출전했지만은 테니타운 앱을 저희가 카토가 이제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후반기부터 이미 이제 그 김강민 대표하고 다 해서 이제 업무 협약 다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카토하고 KTA는 아마 테니타운으로 갈 것 같고 저희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카타는 또 다른 앱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단체가 공이 앱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대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어쨌든 동호인의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랭킹 단체하고 앱사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스매시라든지 테니타운이라든지 지금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등등의 앱들이 좀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시장이 대부분 다 보면 아시겠지만 테니스 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네. 확장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앱이 어떤 대표성과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랭킹 단체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제 확장성에 이제 무리가 생기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 테니들 입장에서는 고인물이라고 그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몇십 년간의 테니스계를 그래도 이끌어왔던 그리고 또 어떤 틀이 잡혀 있는 데다 보니 우리 앱 같은 경우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은 플랫폼 사업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텔레니 시장이 크긴 하지만은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랭킹 단체가 있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끌어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골리니가 테리니 와서 테리니에서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러닝으로 가는 시장이 네. 됐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만큼 소위 해가지고 테니스를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MG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과연 뭘 보고 이 앱에 투자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KTA라든지 카토라든지 카타라든지 하고 앱하고의 어떤 저기 이런 협력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산업이 되기 위한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 이제 요건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약간 동호인 테니스계의 뭔가 발전 그리고 테니스인들이 한층 더 좀 윗단계의 테니스를 즐기기 위한 그런 다리들을 계속 놓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력이 40년 가까이 되어 가시고 그리고 이 단체도 20년 정도 되어 가고 지금 전무이사를 하신 지도 7, 8년 뭐 그 정도 또 되어 가고 계신 거죠. 봤을 때 이제 한국의 동호인 문화가 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좀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감히 말씀드리면은 저나 오랫동안 이제 테니스 동계에서 이제 몸담고 있던 사람 봤을 때는 변화 속도가 사실은 저희가 따라가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입문하신 이제 우리 MZ 테린이들 그리고 젊어층 분들이 습득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뭐 이해도 그다음에 국제적인 감각은 훨씬 저희보다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테니스가 사실 약간 도제 개념이었거든요. 네. 쉽게 가지고 레슨 받으면은 그 코치님 그리고 그 클럽에서 고수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점점점 배워가서 올라오는 그런 단계. 그래서 그게 개나리 국화 단계가 있었던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온라인에서 친구 찾기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하게 국제 대회 같은 경우도 뭐 휴가 가서 관람하고 오시고 예, 나달 아카데미 갔다 오시고 뭐 이런 게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노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습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저도 사실은 노력을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봅니다.